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모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오늘 시장 너무 한산합니다. 날도 더워서 그런지 나른함이 좀 묻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래가 어제부터 많이 줄었어요. 거래소가 거래대금 7조 대밖에 안 나왔고 오늘도 한 4조 초반대 정도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선거에도 현충일사이 휴가 찬스 쓰셔가지고 정말 장기 연휴 떠나신 분들 많으신가 봅니다. 특히 보복여행 갔다라는 제 주변의 지인들도 소식을 많이 좀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 빈자리가 좀 많이 느껴지고 있는 한적한 오늘 또 시장입니다. 여름휴가 쓰고 싶다는 생각들 많이 드시죠? 오늘 많이 덥더라고요. 33도까지 오늘 서울 최고 기온 찍는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도 에어컨을 풀가동하고 있는데 이런 답답한 날씨에 증시까지 조금 밋밋한 움직임 나타나면서 그다지 오늘 매매 재미 없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활력소가 될 만한 저희 1시간으로 진단쇼 꾸며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놀러와서 조모 진단도 받아보시고 시장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이 오늘 또 알찬 강의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먼저 만나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 이호석 PB와 함께할 또 시간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토스 많이 해주세요. 전화 편하신 분들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325-8200번 전화 방송 끝날 때까지 저희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전화 주시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적어주시면 오늘도 저희가 상세하고 친절한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조금 지루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나비님 오늘도 출석해 주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나비님 얘기 많이 나눠주고 계시고 마그마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허생님, 그리고 저희 저평가 우량직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가 최대한 시간 많이 할애해서 종목 봐드릴 예정이니까 좀 주말을 넘기기 찝찝하다는 종목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바로 토스해 주세요. 오늘 저희 금산 전문가님 하실 말씀 좀 많다고 하셔가지고 빨리 연결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 미니 강의 듣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피팅주 요거 AS 해주신다면서요? 네, 제가 여러분들 딱 일주일 전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이 시간에 조선 기자재 이야기를 하면서 피팅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아마 제가 요 미니 강의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또 좀 이따가 강의해 드릴 텐데 우주항공하고요. 우주항공하고 요 피팅주가 가장 많을 거예요. 우주항공 미니 강의를 내가 7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요 피팅은 제가 3번 미니 강의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미니 강의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피팅주 요 태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요 태강이라는 종목은요, 여러분들 이게 실적주입니다. 주식에 비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에 비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에 비법이 없습니다. 주식의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실적뿐입니다. 실적이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들 실적을 가지고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거지 주식에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태강은요,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소행주 중에서 이것만큼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가장 지금 시세가 많이 터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피팅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일봉 차트고요. 월봉을 보세요. 월봉 차트 한번 보세요.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 120일 이평선 이렇게 놓여 있죠. 여기가 2013년 여러분들 12월 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2022년 여러분 6월이잖아요. 그이가 거짓말 조금 보태면요. 10년 만에 월봉상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태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최대한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적어도 수익을 극대화하려면요. 한 40~50% 정도 수익이 터져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10%, 20% 먹고 매도하는 전략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책이 없다고 하네요. 실적만큼의 큰 비책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피팅주를 왜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예,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좀 소비를 했는데요. 빠르게 한번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누리호 2차 발사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또 8번째 또 미니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주항공 섹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단한 수익이 아마 터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리호 2차 발사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한번 강의해 드릴게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오늘 6월 3일이니까 12일 남았네요. 1차 발사가 지난해 10월 21일 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 2차 발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만든 위성을 탑재해서 쏘아 올린다는 점이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호 2차 발사 이후에도 4차례 더 추가 발사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12개 이상의 위성을 우주로 보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22년 업무 계획을 제가 보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송에서 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22년 업무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번에 6월 15일 날 누리호 2차 발사 이후에 4차례 더 추가 발사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12개 위성을 우주로 보낼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는 15일 누리호 2차는 실제 위성을 싣고 날아오르죠. 그래서 15일은 한국의 뉴 스페이스의 시대를 맞아서 아마 우주 강국 대열에 저는 합류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누리호 발사할 당시에 지난해 10월 21일 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로 우주센터에 와서 참관했죠. 과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참관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 아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최대 수혜주는요. 요 딱 3종목을 압축을 하세요. 여러 종목을 보지 마세요. 제가 그 누리호 2차 발사할 때 참가한 기업이 총 몇 개 기업이 있냐면요. 45개 기업이 있더라고요. 45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2차 발사하는 데 들어간 기업이 제가 중요한 기업이 45개 기업 중에서 딱 매매할 수 있는 섹터는 딱 3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은 그 누리호 엔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엔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거죠.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거니까요. 그 다음은 한국항공우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심에 있는 누리호의 조립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한국항공우주죠. 그 다음에 이 세트르가이 소행주 하나 제가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세트르가이는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세트를 가지고 한 대박을 한번 터뜨려 드렸죠. 이 세트르가이는 여러분들 누리호에 그 달린 위성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요 세 개를 여러분 잘 보시고요. 상승할 때 따라 붙는 것이 아니고요. 딱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고, 이런 종목은 언제까지 가져가시면 되느냐. 오늘이 6월 3일이잖아요. 제가 또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누리호 발사 전까지 6월 14일까지 가져갔다 한번 이겨서 한번 팔아주고 다시 상황을 보고 나서 재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워낙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워낙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런 측면에서 6월 14일까지 가져가면서 거기서 한번 매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추이를 보고 결정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일 정도 여유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자라고 방산주 얘기해 주셨는데 수익 많이 나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 조금만 더 있으면은 수익 더 불어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다시 전략 방향 잡아주실 것 같으니까 일단은 팔지 마세요. 네, 6월 14일까지는 들고 있자라는 추가적인 AS 코멘트가 담겨있는 미니 강의 항공주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피팅주는 길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항공주는 한 번 팔았다가 또 전략 주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산 전문가님 너무 좋아요 하라고 저희 나비님께서 팬심을 남겨주셨습니다. 전해드릴게요. 달달커피님 어서 오세요. 호통 치시는 것도 애정하시는 호통. 그래서 너무 재밌으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상남자 컨셉이시죠? 저희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진단쇼 여러분들 종목 고민 지금 바로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골라놓은 종목이 비타민님의 FSN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가 보니까 많이 높으세요. 네, 9,500원 진입가시고 10% 들고 계신데 아까 포기하고 싶으신 마음이 슬슬 드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5,800원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60%나 가격 조정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파시면 손실 너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가슴 아프신 가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분께서는 앞으로 좀 주식을 좀 하시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주식 하시면서 요 세 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식이 싸거나, 요 싸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주가가 싼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주식을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있어야만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해당 사항이 없는 주식은 쳐다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싼 주식을 말하는 거고요. 이 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엄청나고 있잖아요. 자산 가치가 크고 또는 뭐 유가증권 가치가 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실적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실제로 말씀드리면 실적이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강력한 테마가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강력한 테마. 요 강력한 테마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요 강력한 테마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FSN이라는 기업은 싼 주식도 아니잖아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도 아니고 테마가 있는 섹터도 아니고, 이거는 매수를 잘못하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웬만하면요,
주식을 보유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렇게나 저 주식을 매도하라고 말 안 해요. 저는 어느 정도의 이 종목에 자산 가치가 있고 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뭐 강력한 테마가 있다면 제가 보유하라고 하지 매도하라고 말 안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기술적인 반등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시도가 되는데 그 기술적인 반등은 60일 이평선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60일 이평선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60일 이평선이 지금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6,782원에 놓여 있어요. 요겁니다. 이가 6,700원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은 지금 주가가 5,800원이니까요. 이분께서 좀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종목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들 손절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여러분들 매매하시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요 손절을 하셔. 손절을. 이게 손절이잖아요. 손절을 하셔야죠. 요거는요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최소한 한 6월 말까지 기다려 보면서 60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 6,700원 정도 오게 된다면 그 정도에서는 과감하게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그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매매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좀 결심을 내릴 필요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조금 해주셨고, 마음 분명히 상하시죠. 사실 뭐 이런 상황이 빈번합니다만은 손절할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시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또 실수를 줄이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까지 일러주셨으니까요. 따뜻한 금산 전문가님의 진단, 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밥 먹고 합시다. 저희 선생님께서 네, 시장하신가 봅니다. 식사하셔야죠. 식사하시고 빨리 오세요. 네, 살려님께서도 점심 먹고 하자용 하셨는데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 메뉴가 네, 금요일 나른한 이렇게 뜨끈뜨끈한 점심에는 시원한 메뉴가 또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맛점 하시고 네, 추석 빨리 더 해주시고 네, 든든하게 드시고 또 계속해서 저희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아비코전자 한번 가볼까요? 네, 이 종목은 THK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많이 높지 않으신데요. 네, 13,150원, 현재가 12,600원 나오고 있고요. 15%인데 저희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추가 매수라고 합니다. 더 이제 사서 단가는 좀 낮아질 것 같은데, 가져가시려는 생각이 조금 확고하신 것 같아요. 언제쯤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정확하게 남겨주셨는데, 신고점 그렇게 멀지 않은 지점이네요. 네, 15,400원대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인데,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도전 가능할까? 그 정도는 돼야지만 추가 매수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문가님 생각 어떠세요? 네, 그 아비코전자가 이 기업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은 맞죠.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이제 실적이 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차세도 우리가 DDR5 D램이 전환을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런 고성장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현재 주가는 성장의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실적에 비한다면은 현재 주가는 한 3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다. 한 분기를 지금 선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지금 한 분기 정도 지금 선행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주가가 그만큼 성장의 프림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고요.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분께서 13,150원은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거래가 지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럼 한 번 정도의 리바운딩은 세게 나오는 거죠. 요 리바운딩이 세게 나오면 주가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눌림목에 보통 우리가 하락폭에 33% 정도의 되돌림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13,500원 정도의 되돌림은 충분히 나오겠네요. 요 정도는요. 요 정도 13,500원 정도 나오면요. 매도하시고 좀 종목을 교체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한 심택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요. 보세요. 심택 주가 한번 이렇게 주가가 이미 성장성을 프리미엄을 먹고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고요. 심택 같은 종목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아비코 전자는요. 여러분들 반등이 나온다면은 13,5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매도하고 지금 바닥권에서 좀 돌아서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시간 안 올랐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지금 현대건설기기 같은 주가도 오늘 많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주가가 상당히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DY 파워 같은 종목들이 많잖아.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DY 파워 같은 이런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종목도 보세요. 주가 바닥 치고 돌아서는 주식이 많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짧게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보다 조금 높게 잡아주셨어요. 네, 그 가격대 오면은 매도해서 조금 다른 차선으로 갈아타 보시는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TKHK님의 종목 봐드렸고요. 달달커피님 멘트 보고 제가 또 빵 터져가지고 소행주 하셔서 저희 금산 전문가님께서 아무리 이게 종목을 뒤져도 안 나와가지고 소행주를 알아보신 결과 소형주라는 말씀이었다는 거를 뒤늦게 알았다고 저희 달달커피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또 금산 전문가님의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발음. 네, 소행주는 소형주라는 거를 캐치하신 달달커피님의 멘트 보고 제가 또 빵 터졌네요. 다음 전화 와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오늘 어떤 거 궁금하세요? 심택을 지금 샀는데 어제 오늘 엄청 빠져가지고 지금 단가 줄이겠다고 계속 들어가고 지금 70%까지 됐어요. 그럼 어제하고 오늘 지금 더 사신 게 맞으세요? 그래서 아니 어제 계속 사고 오늘은 그냥 오늘도 계속 빠지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더 사자마자 지금 빠져버리니까 걱정이 되시겠어요. 70이나 물량 되셨고 평균 단가 그럼 얼마세요, 소장님? 지금 막 계속 사가지고 5만 원에서 49,000원 사이 같아요. 그 정도 사이에 지금 49,000원 정도로 보고 지금 진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심택을 계속 비중을 늘려나가신 게 빠져서 사신 것도 있고 원래도 물량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점 보셨어요? 아니요, 빠져서 또 들어가고 빠져서 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엄청 이렇게까지 많이 사실 생각은 없으셨단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손실권이신데 어떤 점 봐드려야 될지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세요? 지금 얼마까지 이게 빠질지 너무 금액이 크게 물려가지고. 그러시군요. 예. 이거를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끌고 가실 상황은 되시는지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러면? 여유 있으세요? 어느 정도 여유, 그러니까 불안해서요, 지금. 1억이 넘게 들어가가지고. 큰 자금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금산 전문가님께서 다 전에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전략 강구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심택뿐만이 아니라 오늘 기판 업체들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대덕전자도 낙폭이 깊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보면은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가격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온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제 오늘의 조정에 대해서 걱정이 조금 많으시거든요. 어제도 7%나 빠졌는데 왜 밀리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아마 이게 심택이라는 기업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5월 달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 패키징 기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성장 산업이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심택이라는 기업 자체는 현재 요 시가 종액을 보시면 지금 시가 종액이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1조 4천억이 나와 있잖아요. 지난해 여러분들 1조 4천억이 지금 시가 종액이 나와 있는데 이 주가가 이미 성장을 내다보고 주가가 이미 지금 발산이 나온 상태죠.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가 이제 시장이 돌아선다고 했을 경우에 많이 상승한 종목은 매도하고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거든요. 주가가 지금 시세가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심택이라는 종목에 지금 이게 월봉 차트 보세요. 연봉 차트 보세요. 이게 연봉 차트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1년, 2년, 3년, 4년을 올랐다는 거죠. 4년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연봉이고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 차트 상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꺾이고 있죠. 월봉상 보세요. 주가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나오다가 지금 주가가 지금 꺾이고 있죠. 이게 월봉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주봉 차트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이틀 연속 지금 큰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반드시 지지가 돼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요. 이거는 손절가를 잘 지키세요. 이 종목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시점이 얼마냐면요. 요 가격대예요. 요 가격대가 얼마냐면 이게가 2월 16일 날이 사실은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던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파동 자체가 여기서 파동이 1파, 2파, 3파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1, 2, 3파가 나온 자리잖아요. 요 자리가 저점 자리인데 여기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냐면 이거는 손절 라인이 42,000원이 손절 라인이 이 42,000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 42,000원이 무너지면 안 되냐면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요 42,000원이 심리적인 지지선이에요. 심리적인 지지선이라. 이게 무너지면 사람들이요. 매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요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42,000원만 깨지지 않으면은 한 번은 더 기다려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주가가 턴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턴할 수 있는 자리가 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왜냐하면 이게 성장주라서 다시 한 번 더 턴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손절 라인을 42,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고요. 잘 들으세요. 42,000원을 손절 라인. 그 다음은 반등이 나오면은 주가는 어디까지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냐면요. 이 종목의 리바운딩은 52,000원 정도를 리바운딩으로 보세요. 이거 최대한으로도 52,000원을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요 정도는요. 오면은 전량다 매도예요. 또는 주가가 49,000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아줄 필요도 있어요. 49,000원 정도.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9,000원이니까 매수가 정도 오면 한번 팔아주는 전략. 좀 더 기다린다면 52,000원도 가능하고요. 제가 왜 기다려보라고 하냐면은 심택이라는 기업 자체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이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들으시고서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차마 2,000원까지만 안 내리라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이고, 일단 매수가 오면 물량 많으시니까 지금 자금도 많이 들어가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조절해 주시고, 시간 여유 있으시다면 한번 가보죠. 네, 52,000원까지 희망 한번 가져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심택 저희 봐드렸고요. 전문가님, 저희 아쉬워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9시 미스터 진단 준비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네. 그 저녁에 들어오시면 제가 뭐 좋은 종목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9시에 네. 미스터 진단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번호 안내 나오고 있죠? 2118-3388번 전화 주시면은 금산 전문가님께서 진단 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포트 내용 남겨주시면 바로 진단 가능하세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또 좋은 시간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성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에 또 이렇게 저녁까지 종목 진단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십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 9시에 또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게시판에도 오랜만에 오신다고 출석 체크해주시는 데니스 포토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정시에 들어오지는 못해도 매일매일 출석하고 계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쩔쩔매님께서는 오늘 손실 때문에 쩔쩔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함께 공감 표시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필명도 쩔쩔매세요. 네, 쩔쩔매님께서는 부디 쩔쩔매는 종목 아니고, 네, 좋은 종목들 많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마그마님, 네, 어서 오세요. 마그마님은 일찍 일어나는 새는 빨리 졸아요. 이렇게 신박한 또 신선한 생각을 남겨주셨는데 일찍 일어나면은 먹이도 먹을 수 있고, 네, 또 졸리긴 한데 그건 좀 약간의 후유증이긴 한데 제 얘기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찍 일어나시면은 충분히 더 수익 내시는데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휴가 갔다 오신 분들 후유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테리님 어떡해요? 내일도 출근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좀 일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더 하기가 싫어진다고 하셨는데 금요일이 좀 그렇죠. 네, 휴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일하기 싫어지는 날이 있습니다만은 어떡하죠? 내일도 출근하셔야 되니까 힘 많이 비축하셨다가 너무 지치지 않게 또 내일 잘 출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저희 이호석 PB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P입니다. 네, 이번 주는 PB님께서 어떻게 또 시간을 보내셨는지 저희 거래일수 한 짧게도 조금 했었는데 이번 주 매매는 좀 만족스럽게 진행되셨어요? 네. 이번 네. 주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조금 제자리 걸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2,600포인트, 700포인트 사이에서 한 그 중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그 안에서 이제 지수가 안 움직인다는 거는 오르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기 때문인 거고 평균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거기 때문에 오르는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움직였었고요. 실제로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쪽에서 주요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는 이제 그 누리호 2차 발사가 6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당장 이제 그 직전에 주가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보통 한 2주 전부터 이제 반응이 나온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주 항공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네, 저는 세트레가이 지금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누리호 1차 발사 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가 시장에서 제일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가는 종목이 잘 간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미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추천주까지 또 건네받은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도 저희 항공주 얘기 많이 해봤는데 이쪽으로 포커싱 맞춰집니다. 또 이호석 PB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관심 받고 있는 세트랙 아이도 저희 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팁 얻어보면서 종목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이호석 PB님께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계속 게시판하고 전화하고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먼저 접수가 되어 있는 카키님의 종목에 기부해 드리겠습니다. 히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0,000원이시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세요. 오늘 손절 문의가 많으신데 가슴 아프게 오늘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얘기 남겨주셨거든요. 히림이 지금 7,300원대 기록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약하게 반등합니다. 사흘 만에 상승 전환이 되면서 장중에 거의 5% 가까운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 탈출 기회를 모색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이슈도 특별히 히림에 대해서 없는 상황이죠. 약간 소외받고 있는 느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매도각으로 보세요. PB님도. 네. 조금 더 기다려볼 여지는 있지만은 좀 시간이 제법 걸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었는데
거래가 사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애초에 분류됐던 게,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국내에서 상위권 업체인데 어느 분야냐면 뭐 건축 설계라든지 뭐 건설 그 감리 업체 쪽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았던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윤석열 대선 후보죠. 지금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이제 뭐 부동산과 관련된 건축 설계와 관련된 리모델링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라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슈로서 시세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거꾸로 뒤집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3월 9일날 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선거 직전인 한 3월 9일 이전이죠. 그 전 일주일 정도 거래량이 많았다가 그 뒤로는 거래가 확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건데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시세가 아주 나오지 못할 영역이라고는 판단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은 조금 더 기다려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뭐 가격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이게 7,000원 깨지게 되면은 밑으로 지금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이미 지금 60주 선을 이탈을 한 상황이고 지금 다시 복귀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복귀가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만약에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6,000원 깨지면은 뭐 120주선 깨지고 추세 이탈까지도 완벽하게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6,000원 깨질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 거의 지금 매수가부터 한 40% 빠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이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게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7,000원 정도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7,000원 정도 기준을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되 이 종목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8,400원, 그 다음에 121선, 61선, 8,400원까지는 단기간에는 트라이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8,400원의 절반 정도 매도를 해놓으시고 나머지 절반을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장 매도를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보시되 이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맥 관련주, 정책 관련주, 대선 테마로 엮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네,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가지고 진단 도와주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팔면은 나중에 더 속상하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보시고 한 88,400원 내에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다 팔자고는 안 하셨어요. 나머지 물량 상황을 조금 지켜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좀 마음 잘 다스리시면서 일단은 가져가 보시는 걸로 결론 한번 내보실까요? 네, 그렇게 의견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 준호님께서는 팔아봐야 다른 데 가서 물릴 것 같고 라고 이런 심정을 남겨주셨는데 요즘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손절매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 하시면은 저희 또 진단 코너 많잖아요. 요거 또 활용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판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님께도 그럼 갈등의 종목, 애증의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남겨주세요. 다음은 저희 박병주님 모셔볼까요? 이번에 DI 동일 올려주셨는데 매수가가 26,000원대시고 비중은 30% 가지고 계신데 23,000원대가 오늘 가격대가 찍힙니다. 저가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낙폭추여가지고 답답함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에 4만 원 근처까지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쯤이나 이 종목도 움직일까 조금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 같고 오늘 거래 없는 종목들이 진단이 많이 들어오네요. 피비님. 요것도 지금 10만 주가 거래가 안 돼요. 하루에. 이런 주식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비중도 지금 적지 않으신데 어떤 대책 주실까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말씀드릴 부분은 방금 앵커님께서 또 방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결국은 이제 거래가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오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좀 주목받는 종목들, 그래서 보통 제가 가는 종목이 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종목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거래가 좀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DI 동일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 회사는 뭐 지주회사라고 봐야 되죠. 뭐 동일 그룹의 모기업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고, 밑에 뭐 면사라든지 면직물 같은 섬유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종속 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알루미늄 만들고 있는 동일 알루미늄,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만들고 있는 동일 CNE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실 DI 동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다기보다는 그 자회사들이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조금 흥망이 좀 갈라진다라고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포인트를 놓고 보면 되고, 실제로 시세도 거기에서 좀 맞춰서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동일 알루미늄이죠. 그 알루미늄 관련해서 2차 전지 테마가 움직일 때 시세가 좀 나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시점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앞당겨 보면은 작년에 애플카 관련해서 애플 실무진들이 극비 방한했다고 해서 2차 전지 테마가 갈 때도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테마로서 조금 더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시세가 좀 안타깝게도 지금 비중이 한 30% 되시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더 늘리는 거는 좀 다소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23,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23,000원대 가격은 충분히 조정을 받은 가격은 맞습니다. 그 앞쪽에 5월 초에 보면은 한 22,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었고요. 조금 더 앞당겨서 보더라도 3월 달에 보더라도 한 22,000원대,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됐고 이제 시세가 움직였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가격 정도는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격이니까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위쪽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뒤쪽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25,000원까지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고, 또 25,000원부터 26,000원 사이에는 또 121선, 61선 있는 이런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굉장히 매물이 많은 종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하고 비교하면 얼추 이 매물대가 비슷한 가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25,000원 위쪽에서는 한번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구체적으로는 가격으로 하면 한 26,000원, 25,000원 사이기 때문에 26,000원 정도 전량 매도를 하고 정리하시기를 첫 번째로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대안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수평 이동이 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무슨 알루미늄 관련해서 2차 전지 테마로서 저희가 좀 이 종목에 대해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직 뭐 양극재라든지 인극재라든지 관련된 소재들, 관련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더 시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수평 이동하시는 것까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자세하게 또 안내사항 남겨주셔가지고 충분한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따 커피 타임인가 봅니다. 커피 얘기 많이 남겨주시는데 러브스케님께서 커피가 땡기는데 커피가 없네요 하셨어요. 제가 어제 오늘 많이 더울 거니까 진단쇼 시청할 때 꼭 준비해 놓으세요 라고 멘트 드렸는데 어떡하죠? 빨리 구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매일 디카페인만 먹어가지고 카페인의 향기가 나는 커피가 많이 먹고 싶은데 러브스케님 빨리 커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어서 오세요. 쭈노님 한 잔 해야죠 하셨는데 그 한 잔이 알코올이 들어간 건 안 됩니다. 이 낮에는 알코올 들어간 거 드시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커피 드시고 저녁에는 알코올 음료 드시면 어떨까 추천해드립니다. 테리님께서는 짬뽕 드셨나봐요. 점심 메뉴로 너무 맛있으시겠는데 맵다고 하셨는데 이때도 아주 시원하게도 커피 한 잔 딱 드시면 입가심이 확 되실 것 같거든요.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이 간절해지는 딱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 저희 전화 와 있는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어떤 거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저 초록뱀 미디어요. 네, 매수가는 얼마세요? 28,541원이고요. 네.
15%요. 비중 15%시고, 사신 지가 그래도 좀 되셨나 봐요? 가격대 네, 그 보니까. 병합인가? 그거 네. 하기 전에 샀는데 어느 날 병합하기 보니까 전에요? 예. 네, 이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되면서 떨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갖고요. 네. 지금 고민은 들고 계신 상태에서 좀 답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시군요. 네. 계속 신저가 라인이어가지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네. 손절을 하는 게 나은 건지 네네. 아니면 그냥 지켜가야 되는 건지가 음. 일단 궁금해서요. 그러게요. 이게 반등에 대한 뭐가 트리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손절하시기에는 또 마음이 많이 아프시니까 한번 비책이 있는지 들어보세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초록빛 미디어 진짜 많이 힘드네요. 요즘 뭐 계속 신저가에서 못 올라옵니다. 헤매고 있는 상태고, 너무나 고점과는 갭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절실히 기다리고 계신 상황인데, 이제 좀 상황 나아질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일단 액면 병합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액면 병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액면 병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식 숫자를 줄이는 거잖아요. 주식 숫자를 줄이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결국에는 이 회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액면 분할처럼 거래량이 그 주식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주식 숫자가 줄어들고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 입장에서의 뭐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좀 올리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액면 병합을 하고 나서 변경 상장을 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보다 초록빛 미디어라는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기가 조금 만만치 않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냥 미디어 관련주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초록빛 미디어가 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사업 중에 작년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이 쏠렸던 것이 바로 이제 그 NFT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NFT 관련한 이제 최대 주주 초록빛 컴퍼니가 뭐 비덴트 투자했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자금 조달을 750억을 자금 조달을 해서 뭐 NFT나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초록빛 컴퍼니 뭐 회사죠? 초록빛 컴퍼니가 싸이월드 메타버스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결국 뭐 NFT,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회사의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본다,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최근 시장에서 NFT나 메타버스 같은 이런 테마들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좀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니까 15% 정도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고 지금 시점에서 주가 자체가 액면 병합 이후에 떨어지는 속도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 떨어지긴 하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만 원대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의 바닥을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기다리시는 전략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28,000원이란 가격이 저희 액면 분할해서 수정주가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더라도 작년 4월, 올해 4월이죠. 올해 4월에 있었던 주가 고가 부근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 매물에 걸리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뭐 21선, 61선, 121선 중간에 매물대까지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하시고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 FSN이라는 기업과 초록빛 미디어가 뭐 메타버스 플랫폼을 연결한다든지 초록빛 미디어가 YG 케어 플러스를 이제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사업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길 거라는 거 이것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가능하면 이제 28,000원 정도죠. 28,000원 부근에서 이제 본전 매수가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한번 정리하시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들어보시니까 조금 뭐 계획이 잡히시는지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소장님? 아니요. 예,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마음 좀 편히 가져가시고, 네, 또 다른 종목으로 꼭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 더 좀 저희 급하게 더 볼까요? 저희 KT 알파도 오늘 거래 없고 신저가나는 종목 문의 많이 주셔가지고 난이도 높은 종목을 제가 계속 넘겨드리는 것 같은데 KT 알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1,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가격대도 높으세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신데 작년부터 가지고 계셨군요. 올해 물려 있었는데 오늘 질문이 다 손절 질문이세요. 손절하는 게 맞을지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매도 사인이 나오면 하실 수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거의 지금 신저가 내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시는 게 손해일지 아니면 이 종목도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답 주세요. 피비님. 네. 우선 이 종목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손절을 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약간 늦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단순히 보더라도 40% 정도는 빠진 것 같고요. 또 이제 조정이 나온 것이 지금 가격이 얼추 올해 있었던 얼추 바닥 가격까지 다 내려온 거잖아요. 바닥 가격은 조금 높긴 하지만 얼추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KT알파라는 이름 전에 KTH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최근에 이제 KTH가 이제 시장에서 KT알파가 주목을 많이 받았던 내용들을 본다면 결국은 이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나 컨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10월에 보면은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랑 컨텐츠 제휴했다든지 뭐 블랙핑크 더 무비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독점 공급했다든지 이런 모멘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멘텀들이 말 그대로 뭐 파도로 치면은 큰 해일이 아니라 좀 잔잔한 파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은 이 종목은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격을 조금 정리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6,000원 지금 현재가부터 위쪽으로 보았을 때 한 7,000원대까지가 매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7,000원대를 돌파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7,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이 아니죠. 네, 손절을 하시더라도 손실을 조금 줄여서 정리하시는 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미디어 관련주는 사실 뭐 KT알파가 아니더라도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든 제가 다른 코너를 통해서든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수평 이동에 조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있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또 해결책 내주신 것 같아요. 진단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호석 PB의 진단 들어봤습니다. 오늘 약간 속상한 종목들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진짜 대응의 난이도가 높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은 참고 참다가 한번 팔까라는 생각을 이렇게들 많이 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팔더라도 손실을 최대한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기다려서 희망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파시면 또 너무나 속상하신 일이 나중에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좀 많이 하면서 안타깝게 오늘 종목 진단 많이 도와드렸는데 부디 저희 진단쇼가 여러분들께 또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없네요. 계속 지루합니다. 보합권에서만 등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이 지금 핵실험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가 나왔다고 하네요. 모든 상황을 대비하겠다라는 지금 정부 측의 발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조금 보시면서 리스크 되는 부분들 많죠. 또 이제 주말에 고용지표 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일까요? 너무 좀 무겁게 지금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종목에서 승부 계속해서 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쇼 시간 너무 짧아서 아쉬우시죠? 저희 미스터 진단은 9시부터 또 조금 더 길게 여러분들 종목 진단 도와드리니까 최현호 전문가, 오늘 금산 전문가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02-2188-3388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9시 전까지만 시간 나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포트 접수 가능하니까 이때 또 도움 많이 받아보세요. 저희 진단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나른한 장이지만 남은 시간까지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